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중 선물 매매 가이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예, 제가 주로 일목균형표 차트나 이 기법을 바탕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매매의 큰 뭐 기법 쪽보다는 최소한 이제 우리 방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중에 제가 선물 매매의 경우 뭐 여기서 산다 판다 얼마에 산다 판다 뭐 대놓고 사고 판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장중 방송하던 그런 습성도 있고 또 단순히 숫자만 부르기보다는 시장은 또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지장선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변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걸 계속 좀 눈에 보시고 익혀두시면 뭐 나중에는 여러분도 일정 수준까지는 시장은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보시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만약에 차트를 똑같이 펴놓고 있다면 이점에 뭐가 걸리겠다 뭐 아니면 지지 받으면 나는 산다 뭐 저항 받으면 판다 이런 게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목 차트의 구조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차트 하나만 던져놓고 뭐 알아서 매매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자꾸 장중에 많이 드리는데 계속 보고 눈이 익히시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균형표 나오는 시간도 이런 거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일목강좌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뭐 이 부분은 차트를 이걸 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뭐 이평선을 안 보거나 뭐 다른 걸 안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PC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뭐 모니터를 여러 개 띄우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뭐 아니면 그 외 뭐 변수들 수급 동향 환율이면 환율 뭐 나스닥 선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죠. 보면서 하는데 균형표 차트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우선 저는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표에서 요 전환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9개 봉의 고가지가 중심이다. 중심. 이동 평균이 아닙니다. 기준선은 26개 봉의 고가 저가의 중심입니다. 절반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구름대라고 앞에 나가 있는 건 이건 앞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건 선행스팬 1이라고 합니다. 선행스팬 1. 1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이걸 선행스팬 2라고 하고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이제 시세가 있고 시세가 여기 있죠. 현재 시세가 이거 뭐 일봉이 되건 뭐 틱차트가 되건 월봉이 되건 주봉이건 똑같죠. 시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빠른 전환선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긴선이 있고요. 그다음 선행스핀 1이 있고 선행스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배일 때 그냥 용어로는 전기선 1, 2 우리 전기줄 그러잖아요. 전기줄에 참새가 앉았다. 그런 유모처럼 전기선 1,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정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구간이 오면 가장 좀 해피한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쉬우니까. 다만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어느 가격까지 갈지 어느 시간까지 가다가 꺾일지를 모를 뿐이지 이런 모양이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운 어문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양운은 뭐냐면 선행스핀 1이 선행스핀 2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평선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게 9이평이고 이게 뭐 26이평이고
이게 62평이고 여기 122평 정도 된다. 실제로 약간 유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완전 정비례 아닙니까? 그죠? 뭐 10에 25, 65를 봐도 그렇고 이게 완전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양운 위에서 기준선을 타고 가는 시세 이게 추세의 이제 제일 기본입니다. 전환선을 타고 가는 시세도 있긴 한데 그 정도 되려면 시장이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 그 시세 추세가 아주 강력할 때는 전환선을 타고 가고요. 통상 기준선 위에서만 놀아도 이건 해피한 꼴입니다. 그래서 계절로 치면 구름 위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별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열대식물 아닙니까? 너무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지만, 예, 뭐 물이 공급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수록 그죠? 아주 잘 자라죠. 예, 성장 관력이 아주 잘 되는 건 양온 위에, 그 어문 아래에 있으면 역별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도 구름 아래에서 빛도 들지 않고 계절로 보면 겨울입니다. 이거 여름이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파생은 상하다 안 먹으니까 아예 어문 아래 역별로 가거나 양운위의 기준선을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정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구름 위로 돌파는 했는데 완전 정별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행스핀 입비가 정별이 아니니까. 이게 계절로 치면 이제 여기는 봄입니다. 봄. 이제 막 겨울에서 벗어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운위에서부터 이게 계절로 치면 완전 여름입니다. 여름이 짧게 끝날지 길게 갈지 그건 시장 당시 이제 에너지 특히나 수급 여기 달렸긴 한데 이 구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추세 태울 때도 가장 기본은 요 기준선 타고 가는 시세. 이거 뭐 해물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물론 전환선 타고 날아가는 건데 이건 과열하다가 시키다 과열하다가 시키다 이러면서 이탈도 있기 때문에 뭐 대체로 기준선을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별이다 그러면 양운 위에 기준선 위에 전환선 위에 시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거 만드는 방법은 그다음에 후행세편이 있는데 후행세편은 이제 현재 시세를 26개 뒤에 그렸고요. 근데 이걸 장중매매에 쓰기에는 이게 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이건 봉 자체를 빨리 만들거나 아니면 26이 아닌 17을 가져오거나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 이 전환선 기준선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 과정으로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 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탈을 확인하거나 이럴 때 쓰고요. 전환선은 어디 갔습니까? 전환선은 9개 봉의 고가지가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일목은 균형표잖아요. 균형 그리면 우리 머릿속에 중심이 떠오르고요. 균형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좌우 제가 천칭저울 이걸 예를 많이 듭니다. 옛날에 그 아날로그식으로 무게를 잴 때 여기에 10g짜리 그죠 표본을 두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약국에서 약이든 뭐든 언제 얹었다고 했을 때 이 천칭저울 가운데 정확히 서야 좌우가 균형이 딱 잡히고 이게 무게가 양쪽이 똑같죠 그죠 균형 그러면 중심이 떠오릅니다. 일본 균형표가 균형표잖아요. 균형 전환법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일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 균형표의 기초편은 유튜브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9개 봉어의 이 안에서 저가와 고가의 절반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중심 위에 있으면 시세가 그죠 균형점 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면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매도세가 강하면 찍어 누르면서 시세가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표에서는 이 전환선 9개의 중심 이동평균선에 이걸 종가를 전부 더해가 나누기 9를 하거나 뭐 22평은 20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평화로되어 있고요. 일목은 중간에 가다 턱턱턱 꺾이는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특히나 26으로 가보면 더더욱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균형을 쓰니까 절반을 쓰니까 기준선은 26개 봉의 고가지가 중심이다 말입니다. 26개. 그래서 이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고가가 올라가니까 이 선도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는 보시면 고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시세 안에서 고가 저가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이게 횡보를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여기 닿지를 않았는데 여기 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건 딱 상승의 절반 2분의 1 지금 조정받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뭐 자세한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각이 여러분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정배, 역배열, 이격 뭐 이런 거하고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평선 쓰면 되지. 이걸 뭐하러 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육표 차트에서는 중간값을 쓰니까 그것이 주는 절반 딱 하락하다 탁 올라오는데 절반에 걸린다든지 올라가다 누를 때 절반에 걸린다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표가 가지고 있는 9라든지 26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수치 자체가 일목안에 저는 고유의 숫자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평선을 계산해 줄 때가 아니니까 수작업할 때니까 전부 더해가 나누기 힘드니까 중간값을 썼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뭐 넘어가고요. 후행서편은 현재 봉을 26개 뒤에 따라오게 그린 거고요. 그 후행서편이 현재 당시 요 시세보다 위에 있으면 지금 시세가 전에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께서 호전 역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라고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추세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이 방식이 상당히 좋은데 비추세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손실나기 쉽죠. 왜냐하면 호전되면 장 꺾여버리고 역전되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래서 등락장에는 이걸 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전환선과 긴순이 역전하고 이 시세가 지금 긴순을 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후익스핀까지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를 깔아놓고 뭐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지표가 오히려 내려오고 있네. 뭐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이용하고 합니다. 근데 근육표에서의 호전과 역전은 장중매매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씁니다. 이게 실제 기준선 이탈이나 돌파보다 조금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옵니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써도 되는데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이거 물론 종목인데 완전 정배를 보여줍니다. 이 양운 위에 기준선을 타고 가죠, 그죠? 장중에 선물 매매하다 보면 이런 구간이 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이 서비스에서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버나잇은 안 하거나 금하는 게 아니라 일봉이나 뭐 분봉이 아주 추세가 좋으면 하긴 하지만 가급적 데이 트레이딩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가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 이렇게 양운위에 긴순 타고 가잖아요. 긴순 이탈 전에는 그냥 고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62평을 나눴는데 60이나 65평을 까시면 요 구름 상단하고 선행스핀 1하고 유사하고요. 100이나 120평 깔면 구름 하단하고 비슷한데 우리 여기까지 뭐 버티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선하고 한 6, 5선 정도 구름 상단 이게 1차, 2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는 단기와 중기예요. 이는 장기고 일목 안에서는 이는 과거에 제가 강의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 상에는 보면 여기 요 양운이잖아요. 기준선을 여기서 올라타죠. 이날 하루 딱 이탈합니다. 그러고는 이게 마치 개별 종목처럼 가버리죠. 일봉이에요, 일봉 여러분. 시장 전체를. 중국도 과거에 이제 초창기에는 아주 이렇게 엄청난 이런 장들이 자주 펼쳐졌거든요. 그다음 이건 종목이고요. 종목 일봉인데 여기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파동론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냥 복잡하고 그 장중에 수급이나 이런 게 제반 조건이 좋으면 대체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특정 가격마디나 변화일 시간이 와가지고 안 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합니다. 이격 조정할 때 보면 이거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구름 상단까지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잠시 쉬어갈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뭐 매도 매수세 수급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그냥 이제 쭉 빠지기도 하고 전부터 이게 빠질지 그냥 갈지 모르죠. 근데 대체로 수급이 강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이 좋고 그러면 장가시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익 조정이 짧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끊었더라도 이탈에 청산을 했더라도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은 보이겠지만 청산했더라도 다시 가면 일단 따라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시 간다고 들어갔는데 이탈하면 어떡하냐? 뭐 어떻게 그냥 잘라야죠. 어떤 경우에 이건 손절선을 잡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균형표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예, 눈에 보이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가격폭 목표치 있죠, 그죠? 목표치 계산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돈, 매 일목의 변곡점, 시간돈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파동론도 쓰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숫자를 시간이 몇 시 몇 분에 온다거나 이런 걸 알려는 드리는데 일목의 기본수치는 9를 배수해서 갑니다. 9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숫자고요. 이걸 2배 하면 여기서는 17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겹치는 거 뺍니다. 그리고 일목 기능표는 양편듣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10개짜리 파동입니다. 요거 빼면 9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를 때 그냥 10일 조정이라고 10일 조정 파동이다 이라 그럽니다. 10일간 빠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가로부터 현재까지 양편 넣기 10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 오르고 9 빠지면 여기서는 17 하고요. 26 하고요.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9를 1절이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마디 그러면서 숫자 찍어드리면 여기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가 1절입니다. 1절 한마디고요. 17이 2절, 26이 제가 장중 분봉에는 9를 잘 안 씁니다. 데이트레이딩 온봉에서는 아주 급하게 가거나 그러나도 간혹 쓰면 17이고요. 대개 17, 26, 33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26 이러면 이제 이게 3절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26을 2배 하면은 52가 되고요. 26을 3배를 하면 7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은 이제 9의 2배잖아요. 17을 2배 하면 33이 되고요. 2배 하면 65로 갑니다. 장중 분봉에는 129 같은 게 잘 안 씁니다. 1일까지 안 합니다. 중간에 이미 파동이 여러 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는 게 장중 26, 33, 42, 165, 765 이런 정도. 이 구조가 이렇게 배수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법으로. 그 다음에 장중선물에는 또 대등수치를 간혹 하지 그렇게 절개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천천히 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 60 일봉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이모저모 다 따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게 바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 가지고 보고 매매하는 건 봐도 되는데 남이 불러주는 거 가지고 매매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 시간마다 너무 많이 와요.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면요. 이거 파동이 저점에 하나 나오면 여기서부터 뭐 9, 17, 26, 33, 42, 65 쫙 이렇게 예? 시간마다 오겠죠. 또 이 고점에서도 오겠죠. 이 고점에서도 또 쫙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모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알아도 어렵다는 게 그런 겁니다. 대등 수치도 한번 볼게요. 대등은 이런 그대로 좌우 대등 이런 겁니다. 저번에 내려올 때 17개 빠지더니 17개 올라오니까 상투를 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한 파동만 쓰는 게 아니고 한 3파동 정도 쓰거든요. 하락 N. 일목의 파동의 기본은 또 N 3파동입니다. 하나가 이 I, 둘이 V, 이 둘이 V, 이 파동이라고 그러고요. 3파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3파동 내려오면서 이게 몇 개로 왔더라? 가면서 몇 개를 가지 그러다 보면은 뭐 이 마디, 이 마디, 에? 이 마디, 이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보세요. 시간 맞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일봉인데 왼쪽에 42 내려오고 42, 43 상투지죠. 왼쪽에 56일이 보이고 56일에 돌아가죠. 내릴 때 72일인데 요 72일 72일에 상투지고 빠지죠. 요 왼쪽으로 가보면 요 76일인데 요 76일에 돌아가죠. 이게 좌우 대등이에요. 예, 요거는 뭐 일봉이고요. 선물 분봉에는 그렇게 저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너무 머리가 아파져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과거에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할 때니까 100대 가지고 해보면 시간이 맞을 때는 맞습니다. 요 17 오르고 9 빠지고. 근데 여러분이 장중에 이 빨리 돌아가는 시세에서 100대 가지고 시간 맞춰 가지고 매매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거는 요런 기초를 제가 해설하면서 그냥 만들어둔 자료인데, 이게 60분봉인데 지금은요, 여러분 개장한 걸 8시 45분 해가지고 3시 45분에 맞추기 때문에 이 봉 개수가 안 맞습니다. HTS가 해무라고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30분, 60분을 가지고 시장 전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안 씁니다. 운봉만 씁니다. 쓰는데 과거에 이것도 보시면 고가에 26개잖아요. 그죠?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목표치거든요. 이거 172.65에 60 찍고, 그러면 여기서 롱을 매수하는 건 둘째치고 매도를 끊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저기 수급이 안 좋거나 급 하락하는 장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레벨을 찾아서 33으로 온다든지, V가 172.65인데 N값 174.12, 이건 달성했네, 이거는 이 값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분기점에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분기점에서 좌회전 회전 안 하면 직진하잖아요. 그 다음 또 분기점 가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뭐 직진하느냐, 이 맥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예전에 이제 매매했던 거 보여드립니다. 이거 원봉입니다. 고가에서 떨어지면서 구름 하단 지지한테 33, 34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그거 올라왔죠? 이 자체를 위해 장선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33, 34 일목 기본수치죠. 그 위에 밀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33 지나가지고 또 여기 구름 지지, 긴순 지지, 하단 지지 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이거 살짝 구미가 동하는데, 이 박스 치고 가두리로 가면 얼마 못 가고 자꾸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는 시간 마디 지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목적이자 효과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격적으로 어디 지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바닥 치려나?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 긴순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하락의 절반이잖아요. 하락 절반이죠. 긴순 26개 보면 고가지가 중심으로 그리니까 하락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기가 목표점이 되거나 혹은 여기 가면 저항받고 끊기려나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구름 하단이고. 그래서 내려갈 때는 가격적으로는 이런 지지 저항을 쓰잖아요. 근데 시간로는 차트의 가로축에서, 자 보십시오. 34개에서 바닥을 쳤잖아요. 그 다음에 34 다음에 42 일목 기본수치도 오고 52도 오긴 옵니다. 오는데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 33개가 왔으니까 이 하락과 이 상승이 이 경우에는 좌우 대등이고요. 33 일목 기본수치를 왔거든요. 기본수치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가파른데 이제 원봉입니다. 이쯤에서 막힐려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격 목표치도 계산을 해보거나 또 지금 원봉이지만 15, 30분 이런 데서 뭐 저항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근데 이 시간 마디 위에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최고점에 미리 올라올 때 때리거나, 그건 운이 좋아야 최고점이 청산이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 직후에 후퇴가 나오거나 이러면 끌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상의 일종의 지지저항이라도 볼 수 있겠죠. 차트의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여기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다 여기 걸리고 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지지했죠. 근데 다시 꺾었지만 올라가다 보면 또 여기 걸리네. 세로축에 그죠. 그다음에 차트의 가로축에서 여기서 걸렸다. 여기 또 걸리네. 가다 33이 또 걸리네. 뭐 이런. 그래서 17 가더니 걸리네. 또 33 가더니 또 걸리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리듬 박자라는 거죠. 34 뒤집고 33 뒤집고 33세 올리고, 거기서는 17개 갔습니다. 33의 절반이 17입니다. 또 17 때리면서 33 오니까 또 뒤집으려고 하고, 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전환점 찾기예요. 올라가는 중이라면 상투, 내려가는 중이라면 바닥.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33 하나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파괴력이 강하면 지금 이 양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급이 아주 좋았다면 그냥 더 갔겠죠. 그때는 추세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 가면서
내가 17도 체크해보고 26도 체크해보고 33 체크해보고 하다 보니 정별인데 이 시간마다 이거 꺾인다? 그럼 내가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지루하게 놀던 시세가 특정 시간마디가 지나가면서 이 죽어있던 변동성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시간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걸 어설프게 알면 헷갈리기만 하고요. 뒤집을지 연장할지 어떨지 뭐 그렇고요. 그래도 이런 도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할 때 과거에는 뭐 별을 보고 방향을 보거나 이러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평양을 지구의를 돌리거나 제임스 웹그 우주에 나가 있는 그 저기 뭡니까 어, 제임스 웹그 우주 천체 망원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우리 지구의 특정 방향에서 보면은 전부 태평양 바다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시간도 없는데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좌표를 찍기가 어렵잖아요. 좌표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나 그죠? 어딘지 뭐 어디로 가는지 어떤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뭐 있죠? 우리가 시줄 날줄이 있죠. 위도 경도가 있죠. 그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 어디쯤이 있고 여기 어디쯤이 있다. 좌표가 나오죠, 그죠? 좌표라는 것 자체가 시줄 날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표에서 말하는 가격과 시간은 시줄 날줄입니다. 시줄 날줄. 세로축으로는 가격이 이 부분 좀 길게 설명드린데 제가 장중에 변한 마디를 자주 긁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잘 맞다면 거기 오면 꺾습니다. 꺾거나 쉬다가 출발하거나 여기서는 아래쪽도 출발이 됩니다. 변동성 확대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 효과 이걸 좀 이건 15분봉입니다. 76 일목 교무수집 횡보하다가 물론 여기서 바로 빠진 건 아니에요. 여기를 고점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가 빠졌는데 저고점에서는 42에서부터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여기서부터 또 40이 오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건 실제로 발생했던 사람입니다. 푸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지지장 매매도 하지만 제가 장중에 해설하면서 시황하고 가이드하면서 시가로부터 잡아나가는 가격폭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격폭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서 상하 세로축입니다. 그죠? 이건 뭐 여기서 내려 올라갈 때는 저항선으로 보거나 내려올 때는 지선을 가지고 뭐 따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볼린저 밴드를 쓰거나 엔벨로프를 쓰거나 어쨌든 가격에 관한 한. 근데 그 가격에 관한 한인데 특별히 가공을 안 하고요. 이동 평균을 하거나 무슨 균형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순수한 가격 자체만 가지고 했을 때 피벗 방식이 있고요.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첫 원봉 방식이 있고 시가에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이 첫 원봉 방식은 첫 시세 딱 시작하고 첫 원봉의 시고조정 과정에서 고가하고 저가를 취합니다. 그러면 고가하고 저가하고 이 딱 폭이 나오죠. 이 폭만큼 시세가 내려가면 아래로 잡아옵니다.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면 이 폭만큼 위로 잡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폭을 잡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폭이 안 맞는데 그 차트가 이 차트예요. 이건 제가 이제 차트에다가 어디 갔죠? 심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사실 왼쪽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10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10시가 돼버려서 왼쪽에
온봉의 폭을 가지고 지금 지수봉으로 아래 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첫 온봉 폭이 요만큼 있었겠죠. 그러면 계속 올리면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거는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8배 목표치 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나가지고 급락했다가 돌아가는 그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이거 예스 트레이드라고 예스 차트라고 거기다가 구현을 한 겁니다. 가격폭을. 네, 그때 풋은 8배 갔다가 떨어지고요. 저가로부터 8배, 고가로부터 8배가 아닙니다. 첫 선물 온봉폴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법 방식은 전일 일봉의 시고 이제 종가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약간 피부 중심이 나오고요.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 그러면 대개 피부 그 가보면 아마 장 2배까지 대개 계산해서 쓰던가. 그럼 저는 이거 4배, 5배까지 해놨는데 예, 전일 지금 제가 1월 7일날 이걸 녹화를 합니다. 이게 1월 5일날 선물 장중 시고조 종가예요. 예,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349.4가 피벗 이제 중심축이 되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350.3, 52.03, 52.9 이런 것들을 가격상의 장점으로 보는 거죠. 만약 시장이 진행이 될 때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써보면 사실은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폭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그 시가에서 올리고 빼는 방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걸 좀 짰습니다. 일목의 방식을 쓰면서도 예, 제가 지금 1월 7일 놓고 하는데 이 새해 첫부터 요걸 또 보신 분들은 이게 뭐 같이 매매를 우리 했으니까 예, 잘 맞을 때는 이것도 잘 맞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가져와 보면 한 3일만 해도 초반에 제가 표기를 좀 해놨나요? 실제 장중에 나갔던 차트들입니다. 이게 9시 반입니까? 예, 요즘 시세가 끝이 2070으로 며칠 계속 잘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359.2라든지 357.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폭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2포인트든가 예. 359.7이 이날 시가네요. 359.7. 이게 그 마이너스 2피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날 시작이 359.7로 시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물론 이 차트를 가지고 이 기준선 저항선 받고 내려오니까 이 돌파 전에는 매도를 홀딩하는 방법, 이 의문이잖아요. 의문 아래 매도를 홀딩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첫 온봉을 폭을 내가 밑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예, 피복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쓰면 그죠? 숫자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면 한두 개만 가지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내가 운용해서 쓰는 게 나아요. 저는 최근에는 또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피봇 이런 건 안 쓰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가 나가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눈으로 보고 결국은 제가 판단해가 뭐 사자팔자 하긴 하는데 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게 리듬을 잘 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4호는 긴선에 걸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357.75에서 70 갔다가 가니까 이건 사실 1피에 조금 모자라죠. 또 다르게 보면 6호선 걸렸잖아요. 구름 하단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벗기고 가면 그 다음 목표지를 잡겠는데 그럼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여기는 열택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스무틱이고 1P다 그죠? 0.5, 0.5. 그러니까 중심이 358.15에 지나가죠. 그러면은 359.72 시가니까 끝이 20, 70, 20, 70 이렇게 잘리면서 열틱 0.5p씩 0.5p씩 박스로 잘라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 1p 되니까 중심도 358. 약 2015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늘 그런 건 아닌데 자주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딱히 지지장 찾기도 어렵고 추세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면 그냥 가격폭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뭐 내가 매틱만 먹고 나와야지 이것보다는 하다 보니 이게 뭐 기껏 해봐야 뭐 0.1p 정도밖에 못 움직이네 이랬을 때 그냥 내가 이걸 잘라먹기 할 때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일날도 아침에 보면 이날도 아침에 70으로 이거 보시면 이거 360.7이거든요. 그 다음에 3일날 아침 저점이 359.7건지 70으로 끝나죠. 떨어질 때 지금 358.60에서 돌아가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358.6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p 떨어졌잖아요. 360.7, 358. 약 7 구간이죠. 올라가는데 359.75에 걸렸죠. 여기까지만 가다가 말지 뭐 더 올라갈지 못 갈지 누가 합니까? 와보니 여기서 걸려버렸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단타를 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이런 그림이든 말든 예를 들어 나는 이걸 일봉상 저점으로 본다. 그죠? 무조건 여기 오가 사가 홀딩하면서 나는 위로 갈래. 에? 이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시가 아래서 노니까 나는 매도로만 갈래. 시가 돌파하면 자를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장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네. 출발하고 2포인트 빠지고 여기서 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 초반에 5분봉 세 번째 봉이 제가 시간마다 있다 그랬잖아요. 요건 그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려둘 것이라서 한참 시간이 세월이 지난 뒤가 되겠지만 최근에 이 가입하시거나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날 제가 5분봉 세 번째 봉이 시간마다 있다 그랬죠. 그 시간마다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봉에 있는데 이제 5분으로 보면 구름 상단 지지고요. 그다음 이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를 아니 시가 출발로부터 마이너스 2p 딱 떨어지고 360.7 시가에 358.7 부근에서 1p 떴다가 1p 누르잖아요. 7에서 7은 누르죠. 1p 누르죠. 그러고 올라갔는데 361.3이면 이게 시가로부터 12틱이잖아요. 360.7이 시가니까 361.2 정도가 또 그 가격 맞겠죠. 더 이상 못 가고 밀리잖아요. 여기다 대놓고 딱 정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어렵고요. 어쨌든 그러고 난데 시가 또 이탈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359.20 부근이 7020으로 잘린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고가에서 보면 약 2포인트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돌파를 하니까 이제 361.7로 가네. 예, 75, 20, 75, 20, 70, 70. 약간 요런 개념. 예, 요런 개념. 어렵다면 어렵고요. 또 하다 보면 요렇게 또 이렇게 가격마다 잘 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알고 보면 예, 제가 그걸 사다리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계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단이라고 할게요. 그게 뭐 이해가 쉬우니까. 이게 열틱, 예, 열틱, 예, 0.25고, 예, 아니 0.5고요. 이게 이제 스무틱 가면 저 1p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칸 가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고요. 한 칸 가면 여기가 목표점 되고 여기가 지지선이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이 좀 약할 때는 열틱으로 잡으면 0.5만 해도 사실 선물은 가격이 조금 된다 그죠? 그게 아까우면 이걸 절반을 치기도 하고요. 이건 또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데 무슨 개념은 그런 거죠. 여기 오면 여기를 목표로 주고 여기 와서 못 간다 끊긴다. 그럼 여기서 때릴래? 여기까지 지지하는 거 보고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머릿속에 지지장선이 이렇게 가격선으로 이평선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듯이 가격선을 깔고 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나름 유용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가격폭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폭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상하 열틱 스무틱 박스 저도 뭐 이건 지금은 뭐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화면은 돌려놔도 여기까지 이 표현 방식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일목산인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주가 현재성 그럽니다. 주가 현재성. 저는 이걸 시세 현재성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세를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원래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 영상 그냥 통으로 가겠습니다. 좀 길어도. 예. 아니면 조금 1.25배로 보시거나 필요한 부분만 느리게 보시거나, 매도 매수에 의해서 이 가격이 이러면 결정이 안 됩니까? 그죠? 누군가는 여기에 팔려고 하고 누군가는 여기 살려고 하니 그 합일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인과관계에서 이게 원인이 됩니다. 왜 A라고 하는 사람은 팔려고 하고 왜 B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고 할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거 저평가돼 있다.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예? 혹은 뭐 최근에는 외국인이 많이 사니 나도 살래라고 하거나, 뭐 GDP부터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 이쪽 업종이 좋아진다고 하니, 혹은 짧은 건 재료죠. 재료 뉴스죠. 매수세가 확 붙거나 매도세가 확 붙거나, 이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산인은 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근데 저는 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고 선물이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이걸 아는 게 좋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개인차가 큽니다. 누군가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건 개인차가 너무나 커요. 근데 시세는 일단 움직이잖아요. 이게 짧게 가냐 길게 가냐 뭐 이런 차이만 있죠.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긴기냐 그걸 몰라서 그렇지 눈앞에 움직이잖아요. 이 원인에 의해서 인과 결과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 일목산인은 가급적 이쪽을 보랍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에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추세를 주고, 그죠?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떤 가격상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시간마다 가면 꺾어지고, 그 일목산인 일단 시세 현재성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면 봉이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시세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외환 딜러나 파생하는 기관의 딜러들 중에는 하루에 뭐 수백 번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수수료에서 일단 자유롭고요. 이 사람들 약간의 차트는 보지만 거의 제가 듣기로는 호가창을 보고 하더라고요. 변화를. 물론 뭐 이건 아주 단순히 표현한 거라서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 보면서 다다닥 들어가고 다다닥 나오고, 이 사람들은 정말 스캘핑 뭐 하루에 수백 번 매매하는 사람이고요. 거의 시세만 보죠. 그런 사람들도 옆에 블룸버그나 이런 기사 같은 거 띄워놓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우리 이제 개장 중에 혹은 외환시장 돌아가는 중에 뭐 들고 붙어 버렸다든지 뭐 9.11 테러가 난다든지 뉴스 봅니다. 보는데 그 시세 중심으로 본단 말이죠. 시세 중심으로 봅니다. 일목산의 시세 중심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세가 그려나가는 최소한의 가공이 덜 된 전환선 기준선, 이건 몇 개의 시세의 그냥 중심이잖아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표는 그냥 시세 그 자신이에요. 그냥 그 가격이 얼마의 폭으로 오르고 가격입니다. 얼마의 시간으로 갔고 이런 시간입니다. 본개수입니다. 본개수. 가공이 덜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의 그냥 밭에서 가가지고 생무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흙 좀 털고요, 씻어내고 물에 씻고 뭐 장가지 자르고 그런 정도에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뭐 데쳐가지고 그런 정도. 제가 하는 방식도, 저는 많은 차트나 이런 걸 띄워는 놓고 있지만 결국은 시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옵션 매매는 가이드를 안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현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옵션까지 꺼내놓고 이거 막 그럴 정도,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옵션은 전공은 아니고요. 합성을 하거나 이건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옵션 시장이나 이걸 가지고 메이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방법들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다 맞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것도 개인차가 크고요. 우선 여러분 시세 현재성. 그다음에 추세장에 오면 적극 매매하고요. 이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추세장 와가지고 수급이나 추세에 아무 이상 없는데 가다가 아시다시피 저도 자를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가 시작해가 종가까지 계속 갈지 누가 압니까? 어떤 때는 거의 종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 꺾어버린 날도 있고, 아니면 가다 많이 흔들다가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 시간마디 만나고 가격마디 만나가 자를 때가 있긴 한데, 그걸 다시 가면 계속 따라갑니다. 추세장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오면, 예, 설령 내가 중간에 조금 뛰어내렸더라도 또 따라가야 됩니다. 손절 나올 때까지. 그건 차트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비추세장이죠. 등락만 하고 수급도 서로 뭐 충돌 지들끼리 싸워대고, 그럼 사실은 일목산이는 요런 조금 해보고 이런 장 오면 매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일목산이는 변동 등락 장세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그나마 이게 저 입장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가격폭 있지 않습니까? 1포인트나 시가로부터 상하폭이나 그다음에 시간마디 요런 거라도 잘 맞으면 할만하죠. 그거야 내가 섭선을 아는데 할만하죠. 이도 저도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목사는 이런 장에 돈 좀 벌다가 나중에 이런 장에서 돈 손실 많이 난다고 아예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야 장중에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이제 자료를 받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달에 몇 번은 장중 추세장이 꼭 오거든요. 처음부터 야 오늘은 추세장이다 이것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딱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막 수급이 그냥 있는 대로 질러대고 지금 2024년 1월 7일인데 23년 26, 27일하고요 1, 2하고 추세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장중 추세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주 강한 추세장이 펼쳐졌거든요. 한 달 가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틀간을 보면 또 이게 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원봉입니다.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세가 뭐 1월 4일 11시 이후고요. 그다음 1월 5일 요일 금요일입니다. 여기 앞쪽이고요. 밀어놨지만 이렇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거. 아침에 1월 4일 날 목요일 아침에 한번 올렸다 내렸다 요거 장중 추세 나오고요. 그런데 그 전으로 가보면 이거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27일 날 아침에 요 아주 급등락했고요. 급등락 그러고 나서 요 보시면 12시 좀 지나서 제가 점심 먹고 난 뒤에 이제 매매하자 그러고 들어갈 때가 아마 이쯤일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여기 이제 종가까지 섰죠. 그 다음에 28날도 아침에는 등락을 했고 그 뒤에 추세 이만큼 서버렸죠. 그 다음에 이날은 추세 두 번 졌습니다. 아침에 한 번 주고 여기 한 번 주고 이거 원봉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월 2일도 아침에는 혼자 보이다가 오후에 추세 대박 섰고요. 1월 3일 날 아침에 추세 대박 섰고요. 여기까지는 대박입니다. 그 이후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침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으니까 이 구간은 추세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추세는 틱차트 추세인데 뭐 이따가 보죠. 그러면 늘어져 버립니다. 여기 늘어져 버리죠. 그 저는 이제 다시 1월 8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화수에 또 추세가 좀 장중 추세가 주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건드려 보고 이거 오늘 재미없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하다가 보면 한 달에 꼭 몇 번은 장중이 추세장에 옵니다. 그럴 때 봐서 적당히 한번 매매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비추세장에는 적극 매매를 안 하는 편이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분석은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전상 호흡이 좀 짧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30분이나 60분 단위 추세나 신호도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우선은 뭐 조금 데이 트레이딩 우선으로 하고 오버나잇 리스크를 좀 앉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생각에는 24년 2월 달장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면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매도 실어놓고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 안 해도 되죠. 그러기에는 또 장중 변동성이 심하면 쳐다보면 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계좌가 두 개인 편이 좋습니다. 계좌 1은 추세 매매용으로 가고요. 계좌 2는 각각 한 계약이 되든 뭐가 되든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장중 매매하다 보면은 중장기 포지션이 예 잘라졌다가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계약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다. 그러면 예를 5개, 10개다. 그러니까 몇 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몇 개만 사다 팔았다 한다. 이런 소리는 가능한데 이 경우는 계좌를 두 개를 하는 게 낫죠. 하나는 중장기용으로 하고 한 번씩 매매하고 하나는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살살 하고. 그다음에 장중에 보면 뭐 파동이야 늘 오르내립니다. 근데 이걸 모두 다 취하려고 하지는 말자.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분석하니까 말씀을 드릴 때는 있는데 또 가급적 마음에 안 드는 장 안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추세 사례로 와가지고 일단 유튜브에 보시면 뭐 추세장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나 장중 분봉 활용하는 것들을 올려놓은 게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요건 며칠입니까? 12월 12일이네요. 요 며칠 사이도 뭐 시간마다 많이 작동을 했지만 요런 거 보시면 이제 개정하고 난 뒤에 가다가 9시 30분에 시간마다 끌고 났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데 여기서 지금 상투시 꺾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로부터 17 여기서 지금 원봉으로 보면 긴순을 깨다가 돌아 올라갑니다. 돌아 올라가는데 사실 균형표 시간마다를 이용하면 뭐 저도 그렇고 경계를 합니다만은 거의 고가에 팔고 싶어지고 저가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세가 그냥 가는데 예를 들어 이 안에서는 보면 전환선 이탈이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죠? 전환선 이탈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예. 전환선을 안 깹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했어도 되긴 됩니다. 그죠? 이건 결과론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괴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전환선을 안 깨죠. 그죠? 물론 여기는 오버나이스를 했어야 되고요. 이탈하면 잘하면 되죠. 이건 이제 양운위에서 정비일 매매고 또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에는 긴선 이탈에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거 많이 내려와요.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걸 안 봐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다가 17이나 22평선을 하나 넣어놓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강도나 모양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기준점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운위에 긴선 깨기 전에는 홀딩하는 매매 방법이 아주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세가 이래 놓고요. 많이 안 빼. 예를 들어 시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긴선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딛고 가고 이러면 긴선을 안 깨서 홀딩을 했더니 엄청 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긴선 이탈에 청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좀 많이 빠집니다. 이거. 이래야만 청산이 일어나는 게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팔아도 되는데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팔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급등을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탈하는 청산점을 조금 그 시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절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너무 이르다 그러면 이평선을 넣거나 17호건 20. 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원봉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급등하면 3분봉으로 바꿔 가지고 긴선 이탈에 판다든지 조금 타이트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잘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가서 내가 이탈에 판다 그러면 억울하니까 여기까지 안 빠지면 좋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가만히 보고 하고 있기보다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이평을 넣거나 아니면 5분 아니면 3분을 보거나 뭐 이런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해라라고 보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중간에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는 지금 시간 이야기합니다. 시간 뒤고 가고 이건 추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틱차트 추세 좋은 거야. 뭐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건 종목이구나. 예, 이게 이제 장중 추세인데 가만히 보시면 300틱하고 200틱이 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개장하고 시가에서 잠시 흔들고, 예, 흔들고 여기서 보면은 시가 올라답니다. 그러고부터는 근데 이런 정도 장이면 물어볼 것도 없이 보면은 외국인 기관 현섬을 보시면 수급 다 좋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전환선 타고 가고 거의 예, 여기 이평선 타고 가죠. 이게 시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속화. 시세 가속화되면 제가 아마 요거 17입일 겁니다. 가속화되면 기준선까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9시 출발해가지고 예, 지금 9시 17분인데 이게 하루 종일 이 각도로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어디선가는 흔들겠죠. 그래서 그게 상투리 치고 빠지는 건지 잠시 흔드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그렇다고 내가 계속 가는 시즌 미리 잘라먹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취사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목이 시간마디가 있거나 가격마디가 있단 말이죠. 여기 308.45 정도가 시가니까 계속 올리면 4오니까 약 50 잡고 그죠. 311.5, 312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기 딱 걸리고 10틱 정도 이탈하거나 이래서 5틱 이탈에 자르거나 아니면은 300이나 200틱 혹은 너무 가속화되면 100틱 이런 가지고 긴순 이탈에 잘랐다가 만약에 올라타면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수급이 좋아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내가 잘랐는데 아니네 뭐 잠깐 쉬고 다시 가네 그럼 또 따라가는 겁니다. 속도라도 거기서 이탈하면 그 손절하면 되죠. 이 생각 안 하고는 여러분 매매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적당히 먹었다고 잘랐는데 계속 가잖아요. 욕만 하면서 못 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죠? 심리적으로 그죠? 이게 심리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나 들어가는 순간 상투시고 빠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버리면 못해요.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비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그런데 그 전투기나 특히 예, 비행기들은 계기비행 특히 여러분 야간에 칠흑 같은 예, 제가 장면을 잘라놓고 볼게요. 칠흑 같은 밤에 여기에 배에 불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고 이게 하늘이에요. 근데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은 이제 이 공간 안에서 그저 뒤집어져서도 하고 바로도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분이 비행 착각이 온답니다. 착각이 와가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다 빠져가 죽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비행 착각이 빠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절대로 계기판을 믿어라. 그 비행 계기판 보면 여기는 그 땅색이고요. 요거는 파란 하늘색 이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각도가 예, 어느 쪽인지 보여주거든요. 이걸 믿으라. 무조건 이걸 믿으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중간에 가다 보면 혹은 미리 이제 가격에 대놓고 자르거나 아니면 여기 시간 마디가 왔다 가격 마디가 와서 내가 잘라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조금 흔드는 거 보고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수 좋으면은 그로부터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게 잘 팔았네 아이고 잘 팔았다 긴순이나 이 이탈에 따라가면서 매도를 쳐가지고 하방으로 먹거나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러고 또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자르고 난 뒤부터는 못 사잖아요. 그죠? 그 재수 없으면 나 간다고 보고 샀는데 빠져가 손절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지키면 됩니다. 이 가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올라가는 시세를 못 먹어요. 아시다시피 장중에 시세가 아주 강할 때는 그죠? 요즘 그죠? 시가 대비해서도 4피도 가버리는데요. 뭐 2피도 가고. 예? 오브나잇은 둘째치고 이날은 아침에 갭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 좋은 경우인데. 그래서 계기빙하는 이것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작정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이 무조건 이 시세 간다. 나 무조건 살 거야. 그리고 홀딩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타고 가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이런 날은
아시다시피 수급에서 제가 수급에 이제 3박자 그러면 수급에 3박자가 아니라 3자 매수 합창 그러면 이겁니다. 우선 왼선물이죠. 뭐 왼선물. 예. 왼선물이 특히나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를 하면 좋고요. 예. 하면 좋고 이 경우 지금 많은 날들에 있어서 예, 외인들의 이 빨간색이 외인 선물 동향입니다. 외인들이 동향하고 녹색 지수 동향하고 그 일치하는데 지금 이 구간은 안 맞아요. 이건 계속 파는데 선물이 좀 올라갔죠. 이런 날도 간혹 있습니다. 외인 힘으로 따라가는 날도 있긴 합니다. 대체로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외인 선물의 방향, 특히나 막 강력하게 사는지 파는지 이건 뭐 상식적이어서 말씀드리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해물 아닙니까? 기관보다는 외인을 좀 따라가는 편이죠. 요거 외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 외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에 지금 녹색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수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보신 그렇게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아이고 그림이 안 뜨네. 왼선물이 강하게 매매를 하면 국내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외국인을 좀 추종합니다. 이날은 지금 아닙니다. 이날은 보면 왼선물 파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선물이 많이 사고 금융투자가 사면서 이 프로그램 많이 하죠. 기관이 매수를 찍히고 이런 날이 많고요. 여기 외인까지 가시하면 올라가고 예, 외인기관 현물하고 왼선물하고 같이 두들겨 패대면 우하방으로 빠지는 경우 이건 고스닥입니다. 많고 대체로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안 본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수급 이제 좀 보는 편입니다. 예, 이것만 믿지는 않지만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야 이거 지수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빠지지?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 경우 매매가 조금 까다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장중에 지금 지수는 살살살살 밀리면서 우하방으로 가는데 수급이 다 산다. 그럼 전국에는 수급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트는 하방인데 얼마 안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고요. 뭐 반대 경우도 물론 있고 한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옵션도 있죠. 예, 외인들하고 뭐 콜을 많이 사는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우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베이시스가 되게 좋았고요. 어제는 1월 5일은 예, 프로그램이 2천억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이거고 지금 추세 이야기하다 왔는데 장중 추세 이렇게 강력한 날은 양문에서 긴선을 타고 가는 날은 그냥 이거만 내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깨질 때까지 그냥 고입니다. 고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탈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시가가 308점 한 40, 45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311.65까지 거의 4피를 오른 다음에 예. 3포인트로 오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긴선 이탈이 옵니다. 그 다음에 6호선 이탈이 오죠.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이평을 6호선을 넣어놨습니다. 62평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대체로 6호선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6호선 이평선을 넣느냐 하면 일목균형표 구름은 거의 대부분 차트들이 지금 선행스팬 1, 2 값이 있죠. 이걸 보여줘요.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세의 선행스팬 1, 2를 보여줘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죠? 지금 요 바로 위에 선행스팬 지금 이 2조 저항이 얼마가 있네. 이 경우에 내려오는데 선행스팬 1 지지가 어디에 있네 하고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모든 HTS가 이걸 보이죠. 이걸. 지금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네, 전혀 없지는 않아요. 가다가 수평 구간 같은 거 만날 때. 네. 지금 내가 시세는 여기 있는데 이 수평 구간 여기 이쯤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고 이 기법까지 다 넣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말을 꺼냈으니까. 선행스팬 2는 52개 봉황이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에서부터 이런 아마 추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차트는 이 값은 그 절반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론 여기 긴순이 있지만 긴순보다 지금 이게 조금 더 밑에 있죠. 그럼 여기가 저점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큰 추세가 있고 그 다음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값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핀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 가격이 여기 와 있잖아요. 만약 긴순이 여기 없다 치고 여기 딛고 돌아간다 그러면 얘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만나는 저항은 여기 있고 내려왔을 때는 지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을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걸 보여주는 거 도움 안 된다. 그래서 6호선을 깔아두면 지금 선행스팬 1 구름 상단이 얼마인지 내가 이 마우스를 갖다 대기 전에는 원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그림을 예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법으로 가버리면 좀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어디로 가볼까요? 요런 경우에. 내가 요렇게 갖다 대면 이봉 현재 65 이평이 350.5, 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이 350.6 이런 식으로 뜹니다. 뜨는데 그러기 전에는 안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6호선 안 갔습니다. 여기는 6호선 걸리고 그 다음에 구름 하단하고 이때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예, 저는 이 구름 하단 상단보다는 이런 경우에 장중 추세 매매할 때는 예, 이런 기준선과 6호선 또 이 경우에는 보면 물론 6호선 깨졌죠. 구름 상단이 여기 정확히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온다 무조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야, 여기 보시면 6호선하고 구름 상단이 여기 딱 있었잖아요. 지지를 못했잖아요. 못하는 구름 하단까지 왔죠. 그러니까 돌아가죠. 여기서는 이제 이 긴순 부근을 타고 갔고, 그죠? 타고 갔고 여기 지지를 못했죠. 그러면 추가 하락이 열리는 거예요. 추가 하락해서 얼마나 갈까? 그러면 이쯤 가려나 뭐 이런 개념을 주는 정도. 여기서는 보면 추세적 상승이 이어져 오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딛고 다시 가면 잘랐더라도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파동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는 이걸 지지를 보고 지지선으로 보고 이탈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수익 괜찮고 가니까 다시 진입을 했죠. 여기나 여기서 이 안에서 여기 중심입니다. 근데 고점을 못 벗기거나 아니면 고점 벗기자마자 이렇게 깨는 놈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다가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하고 진행 중에는 모르잖아요. 수급이 아주 좋으면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우에 다 대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가면 먹고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 못하거나 돌파 이후에 이탈하면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손절이 되든 뭐 매팅 못 먹고 나오든 그래 놓고 애먹일 때는 이탈할 듯 또 갈 듯 이탈할 듯 또 갈 듯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만 하고 좀 지켜보거나 다음 시간 맞게 기다리거나 뭐 시세는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내를 먹이려고 하니까 이왕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호선 이야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수급이 전체 3자 미소 합창을 하고 이런 각도가 잡히면 양운의 긴순 위에서는 나는 그냥 롱이다. 예, 난 롱으로 먹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200택으로 갈 거냐 뭐 다른 걸로 갈 거냐 하는 그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중에 뭐 백틱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그러는 게 왜 이제 그러냐 하면 이건 추세 매매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게 본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뭐 이번에 장이 워낙 지지분해서 그렇고요. 이 비추세에 지지분해서 그렇고요. 추세 각이 잡히면 딱 이렇게 갑니다. 이건 이제 450택입니다. 450택인데 제가 갭 하락한 직후에 한번 볼게요. 아침에 갭 하락 딱 해버렸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매도로 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추세 매매를 가져가야지 가격으로 잘라야 될지 시간으로 잘라야 될지 하면서
뭔가 내가 매매의 기준점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건 기준선이 여기 가야 내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4분 가야 그나마 내려옵니다. 왜냐? 일목의 기준선은 26개 봉의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리니까 갭 나가로부터 26개 정도 지나가야 기준선이 여기 와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 삼을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전환선은 금방 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은 이런 걸 봐도 돼요. 되는데 제가 이 방법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저런 가지고 해도 됩니다. 300틱이나. 아이고. 요 한번 보세요. 개장 직후에 요 앞에 이틀간 반등이 요 기준선 딱 걸리거든요. 제가 시가 매수 노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 기준선에 전환선이 걸리면 이게 하락 절반이에요. 하락 절반. 하락 절반 딱 들고 빠지는데 기준선 금방 내려오죠. 요건 이제 추세 매매용입니다. 초반.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장 초반에 좀 급하게 움직일 때, 나 좀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뭐 각자 노하우가 있으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쭉 떨어지니까 얼마나 들고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1월 5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시가에서 돌아가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도 아침에 제가 시가에 매수 넣어드렸는데 돌려놓고 그러니까 짧게 수익 취할 기회 줘. 어디 갔는 거니? 기회 주고 뺐는데 이걸 이제 굳이 추세 매매를 가시려면 100틱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300을 쓰되 이평선을 넣거나 전환선을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이 등락장 걸려가지고 놀면 되는데 장룡이 착착 놀면 되는데 그래 좀 움직여 볼까 하면 예를 들어 76틱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하면 이런 거야 아예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데 그 76틱이니까 시세가 한 1피나 남직감 이런 정별이 나와요. 역별도 나오고 짧게 정별 역별 나오죠. 그거 그림 잡히면 한 매매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적극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1200틱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뭐 깔짝깔짝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깔짝깔짝 조금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76틱이나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76틱이나 이런 걸 가면 그 안에서 이런 추세가 나와요. 이건 그냥 뭐 말이 그렇다 그런 거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기본은 장중 추세용을 위해서 제가 주로 300틱을 쓰고요. 그마저도 이렇게 맨날 뭐 돌파했다가 깼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런 매매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원봉이나 이런 걸 보면 벌써 표가 나고요. 매매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안에서 추세가 잡히면 매매가 재밌습니다. 이게 딱 강도가 세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갭 나가고 기준선 걸리고 살짝 돌파했는데 6호선 구름 돌파 못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오면 그냥 서구도 나보면 그냥 고우단 말입니다. 이때 뭐 이거 450틱이네요. 450 쓰거나 300을 쓰거나 1월 3일 날 아침으로 가볼게요. 다 좋습니다. 200틱을 쓰나 저 정도 빠지면 다 좋습니다. 추세가 무조건 좋습니다. 요거는 300틱입니다. 이거 보면 깔짝깔짝 구름 6호선 걸리죠. 이제 눈에 익혀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서급이 기본적으로 매도 방향으로 있으면 반등을 해도 되게 고가 매도를 치는 편이 편합니다. 물론 이 뒤에 서급이 뒤집어져 가지고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가 돌파가 되고 그죠 매수 전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돌파에 혹시 내가 청산을 했더라도 이따라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손절 나올 때까지 상승에 끊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자르면 되고요. 이런 국민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계기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름하고 바다하고 착각하지 말고요. 잘랐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올라가가지고 나 손절 날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해놔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반발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가격이 선물이 지금 356.50입니다.
아, 높아심에서 이 그림을 그냥 여러분 5분, 15분, 30분에도 나는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긴데요. 근데 지금 장중 이야기입니다. 막 이건 수급이 쏟아져 내릴 때입니다. 와장창 때릴 때인데 겁나 급등하는 장은 특히나 이런 장에 옵션 같은 거 엄청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다가 만기 구간에 이만큼 들어버리면 옵션은 풋이 또 시세가 막 폭등하다가 또 금방 다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민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 예를 들게요. 이게 356.5060 정도 되거든요. 바로 위에 기준선은 지금 얼마냐 하면 357.3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0.8포인트 정도 차이 나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다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356.50이었죠. 여기 지금 오면 얼마냐 하면 이게 357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 열틱 차이 나요. 열틱 차이. 그러니까 그냥 나 긴수 있는 걸 안 보고 최저점으로부터 열틱 뒤집으면 일단 나는 잘라내기 시작할래.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0.5p. 그죠? 근데 이제 우선 보기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나 돌파 나오면 청산할래.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돌파 나오고 청산해 다시 무너지죠. 그럼 매도를 치는데 여기 쌍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손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 체킹하고 또 뺐다가 올라갔다 이러면 이건 이제 혼조로 가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하락은 했고 이게 너무 벌어져서 바닥은 다지는데 뒤집을 힘이 없으면 여기서 깔짝거리죠. 깔짝깔짝. 여기 또 그런 거고요. 예. 갭으로부터 하락은 했고 그래서 뒤집어 보는데 이 반전식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는 기준선도 돌파하고 6호선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이 그림 안에서는 매도를 청산당하게끔 했는데 또 밀잖아요. 이게 또 돌파하고 고점 낮추면서 이런 구간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런 경우 매틱스 손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파라고 롱 들어가다가 손절 나오고요. 이탈에 매도 쳤다가 올라가면 또 급이나 손절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수급이 안 꺾이면 되게 올려놓고 돌파했다가 다시 있다라고 돌파했다 다시 그런 매도를 치는 쪽이 맞아요. 반등 고점에다가 때리는 두두지 잡기 놀이 게임방 가면 두두지 잡기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위 대가리다가 때리는 못 대가리 이런 거 대가리죠. 사람은 머리고. 자 지나간 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한데 이 기본 구조 자체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도 이탈할 때다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내려올 때도.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여기서는 뒤집은다 해서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선이나 6호선 돌파 나오면 한번 끊어보거나 특히나 여기 일목 시간마디가 있으면 숏, 롱을 바로 교체를 해봐요. 시간마디 와가지고 쌍바닥 찍고 돌아가면 숏, 롱 그처럼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롱을 뒤집어가지고 가다가 막히고 밀리면 다시 숏으로 뒤집더라도 되고 틱딱 먹기더라도 틱딱. 재수 좋으면 쌍바닥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추세 매매의 기본은 뭐다? 어문 아래 기준선, 양운 위에 기준선 타고 가는 시세.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 시황하면서 이제 긴선 태우시면 됩니다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까지가 여기서 이탈할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할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할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할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이탈 전에는 가보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여기서 흔들 때 잘랐을 수 있잖아요. 요 시간마다 있었는데 가격마다 있었는데 잘랐다라도 가면 일단 따라가고 보는 겁니다. 추격해놓고 그죠. 대신에 들어가면 손절되는 거죠. 요 직점이 되든지 내가 진입한 가격으로부터 얼마 아니면 최고점으로부터 얼마.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 안 쓰면 모르십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제를 못 먹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날아갈 줄 알았으면 홀딩하지 뭐하러 팔겠습니까? 모르죠. 가다 보면 여기서 긁을 수도 여기서 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수급도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선물을 본다든지 혹은 환율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 중국 상해 지수를 본다든지 옵션 동향을 본다든지 뭐 선물 베이시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떠있는 건 여수급하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분봉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분봉이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거 그것도 보고 그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각각 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저기서 말씀드린 것은 장중에 문자하고 보내드릴 때 틱으로 추세를 태운다 이는 상승이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파동적으로 뭐 나오는 기법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PC를 쓰시면 자 이제 일목기록표 차트를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최대한 단순화해 놨어요. 또 다른 쪽에 뭐 시스템 매매하거나 이 신호 띄우는 게 있긴 하지만 우선 보내드리는 건 주가 현재성, 가장 그 주가 날끝 그 자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느냐 이탈하느냐, 봉의 패턴이 나오듯이 파동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아까 원봉 어디 갔죠? 원봉이 안 보이네. 예, 그 다음에 분봉 이 시간 같은 거. 예. 제가 이제 끌어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게 항상 변하는 건 아니고요. 안 변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예, 요런 시간마다 이렇게 끌어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76이, 요렇게 되면, 제가 지금, 제가 1월 7일 날 일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네, 월요일 날, 1월 8일 월요일 날, 이게 봉이 개장하고 5개 번째 봉이죠. 그럼 이게 9시 5분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시간 한번 끌고 보면 겹치면 좋은데 안 겹치네요. 52로 가네요. 그럼 8개죠. 8개면 이게 9시 20분에 와요. 이렇게 시간마다 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저점 여기서부터 예먹이네.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 시간이 중구난방으로 오죠. 이거는 겹치는 게 많을수록 좋은데. 그럼 일단 개장 후 첫 5번째 봉, 요 전후. 그 자체가 9시 05분이니까 해물이 9시 개장하죠. 곧 찍고 됩니다.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해 있다가 막 꺾는다든지 끄그리고 든다든지 하면 한번 잘라주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좀 불편한데, 이런 자리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끄그리고 드는 성질이 있죠. 아니고 눌러놨다면 여기서는 뒤고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가장 최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26개로 가면 이런 건 나름 의미가 있거든. 11개죠. 그럼 이게 9시 35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 8시 45분에 출발해 가서 우리 9시 35분까지 어떤 식으로 계속 올랐다. 그럼 여기서는 한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간도 안 맞고 이러면 매매 어렵습니다. 비추세 장이라서 좋은 건 원봉도, 원봉도 그냥 깔끔하게, 이 전환선 타고 내려오죠, 그죠?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환선과 긴선을 타고 올라가죠. 이날 아침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게 좋고요. 근데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3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배인 제가 450틱도 보고요. 아주 미세하게 출발 직후나 시세가 좀 잘게 변동이 심하면 막 100틱 같은 거 가지고 추세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추세 성격의 신호를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제가 참고를 막 하다 말다 이럽니다. 이 30분봉 신호로는 1월 2일 화요일 날 이제 종반에 고점에서 눌리는 바람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하고 급락을 해버리면서 이길 아침에 급락했죠. 계속 매도가 오다가 목요일 날 이 바닥 다지면서 매수 신호가 뜨고요. 금요일 아침에 잠깐 이탈했는데 매도 신호 안 나오고 매수 신호 상태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우리가 일목 방식으로 보는 추세로는 매도 상태예요. 긴순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홀딩하고 있는 편이 맞아요. 이 돌파 전에는. 그러니까 이건 또 보조지표니까 이건 미리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월요일 날 이탈하면 실패입니다. 이게 매수 신호가 매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머리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혼조 구간에는 신호가 빨리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럴 때는 이거 다 먹죠. 이거 다 먹어요. 이런 걸 다 먹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숏을 다 먹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등락 심한 구간 가면 이 잘못하면 손절 납니다. 이 롱사가 여기서는 손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숏 때리는데 이 올라오죠. 이 구간 손절 나요. 여기 손절 나고 손절 납니다. 뭐 하나 100% 완벽한 거 없습니다. 대신에 추세상 오면 엄청 먹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중간에 살짝 끊어졌지만,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뭐 다른 걸로 봉의 추세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30분이니까.
이게 뭐 여기까지 먹죠. 여기서 여기까지 먹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는 이것만 가지고 매매할래 그러면 이것도 괜찮긴 한데 단점이 혼조 구간 걸리면 요런 구간 가면 작살납니다. 샀다 팔았다 반복이 돼버리거든요.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눈으로 보는 배열을 이용하는 것과 일목방식의 시간마디 쓰면서 이걸 겸비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60분 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60분 봉으로는 60분도 지금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도 뜨고요. 이거는 여기가 올라오면서 매수 신호 뜨고 여기 청산 나왔다 다시 매수 들어가고 갭 나가는 이날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면 여기는 이 구간은 손절납니다. 이만큼 먹어놓고 있는 손절나요. 대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매도로 먹어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히 큽니다. 폭이. 요거 시가 직후에 나온 건 아니고 봉 중에 지금 매도 신호가 뜨고 봉 중에 매수 신호가 뜹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말씀드리듯이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랬지. 여기서 만약에 깔짝거려 버리면 매매 꼬이면서 손절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중간중간 제가 이 굵은 신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하고 신호하고 겸비하는 게 낫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추세가 갇히면 이탈하기 전에는 이 신호 무시하고 그냥 홀딩하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게 조금 미리 발생해요. 그러니까 미리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손절로도 갈 수 있고요. 조금 미리 뜨는 바람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5분에 넣어볼 수도 있고 10분에 넣어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 60용으로 깔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틱으로는 뭐 2400, 1800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혼조 등락 구간 걸리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길게 끌어왔는데 일단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이제 가이드는 일목 원전에서 시키는 것처럼 시세 자신의 현재성 거기에 좀 주로 초점을 좀 맞춰서 하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많은 보조지표나 여러 가지 뭐 신호나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주가 자체가 추세를 타느냐 안 타느냐 얼마의 폭을 올랐느냐 얼마의 시간을 왔느냐 일목의 3대 골자가 가격, 시간, 파동입니다. 저는 이걸 충실히 따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건 추세장. 추세장이 언제부터 시작 딱 온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출발하고 수급 3자 3자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외인기관 외인 현선물하고 기관 해물하고 3개 이게 지금 손에 손잡고 위로 쏘느냐 손에 손잡고 아래로 쏘느냐 그리고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있죠. 해물은 사고 선물은 팔고 이러면 시장이 일개 방향으로 계속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해물 매수세가 더 강하다. 특히 외인의 해물 매수세, 삼성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LG엔솔 이런 게 잘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지수는 당연하죠. 그렇긴 한데 지속성을 보이는 긴 추세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합창을 하는 편이 좋죠. 요 봅니다. 그게 합창을 하면서 수세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고옵니다. 계기비야. 그냥 긴순 태우라 그러면 긴순 타고 갑니다. 이거. 비추세장은 아예 쉬거나 좀 소극적당하거나 비추세장이지만 가격폭 아까 있죠. 그죠? 시가에서 잘 나간 폭이나 뭐 0.5, 1피 단위의 등락이 명확하게 좀 이게 명징하게 가고 있다면 이용 가능하죠. 그것도 저도 아닌 비추세장 안 한 편이 낫고요. 일부 데이 트레이딩 우선을 하고 그다음 모든 파동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뭐 과거 사례인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때 화려한 과거들은 있었죠. 제가 전에도 공부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어디 갔노? 아니다. 2011년
8월 하루에 선물 파생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11월 8일하고 9일 날 이때가 어떤 때냐면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7월 말까지 애를 먹다가 부채 한도가 정액이 됐는데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 버립니다. 그러자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쭉쭉 떨어지던 중에 여기 보시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8월 달 들어가 떨어지는 중에 18, 19일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 장중 과정에 시간마디를 잘라놨는데 지금은 15, 30분, 60분이 시간을 못 잡습니다. 그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5분, 15분, 30분, 이건 뭐 9분까지 해놨죠, 그죠? 해놨는데 이게 가다가 보세요. 이제 왼손을 패는 거고요. 쭉 보시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간하고 추세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11월 8일 날이죠. 여기 지금 시간마다 끌어놨죠. 15분봉이 33이고 30분봉이 17이잖아요. 이건 두 배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락을 하다가 200티 긴순위 돌파가 나오죠. 이 동그라미 지났잖아요. 그다음 풋이 지금 올라오다가 풋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 떨어지니 지수가 보세요. 한 방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가가 선물이 249.9입니다. 250이잖아요. 근데 저점이 231이죠. 장중에 거의 2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20포인트가 선물이. 그러다가 지금 일목시간마다에서 딱 찍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33 줄 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200틱 보세요. 이게 기준선 돌파했죠. 떨어지다가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구름 부딪히고 누림 주고 다시 가버리잖아요. 다시 갑니다. 그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240 위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또 거의 20을 빼고 지금 10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자갈자갈 혼조로 들어가는 거죠. 혼조로 들어가는데 올려놓고 여기서 목표치 계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뭘 보여드리냐면 이날 한번 보세요. 선물이 241대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 키움증권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선물 수익 22포인트 났다고 17년 매매하면서 오늘 같은 날 처음이다. 20포인트 수익이요. 끝에서 끝을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당시 1포인트가 50만 원이거든요. 선물 한 개 가지고 수익이 1100만 원이 났단 말입니다. 하루에 1100만 원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마디가 제가 30분 보여드릴게요. 30분 어디 있더라? 그 전달 33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때 10분봉이 17이었죠. 17 다음에 일목 기본수 제가 26이 오죠. 26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시간마다 왔습니다. 30분 26 왔습니다. 왔고요. 온봉으로는 요 시간 지금 이게 몇 개지? 33개 찍어놨네요. 딱 찍어놨고요. 지금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200티는 좀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 추세 뒤집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버리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30분 시간마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시간마다 뒤집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 아주 폭락했다가 돌아가는 이날도 보세요. 시가가 224예요. 저점이 218이잖아요. 이날은 그 전날보다는 좀 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일 종가부터 했으면 많이 빠졌고요. 당일 해도 한 6포인트 떨어지다가 요 시간마다 딱 돌아. 어제는 요거 17이었고 10분봉 요 33이었잖아요. 20포인트 빼고 10포인트 돌았죠. 이날도 물론 하락합니다. 하락하다가 요 시간마디 그리고 시간마디 저점을 찍었는데 출발은 바로 안 하고 있다가 요 10분봉 52에서부터 날아가 버리네요. 그리고 200틱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구름이 끌리고 깔짝깔짝하다 이렇게 구름 벗기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봉으로 보시면 이 시간마디에서 눌림 주고요. 예, 여기서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가고요. 이거는 뭐 콜 CC 떼어난 거고요. 전날은 푸 CC 떼어놨었죠. 그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기억에 가장 하루에 큰 폭으로 움직였던 911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리고 찍고 돌아가는 장중에 시간마디가 뭔지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런 날도 이런 추세 매매나 이런 걸 안 하면 못 먹습니다. 겁이 나서 그죠? 뭐 5, 6, 7, 10, 뭐 20포인트까지 떨어지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 그때 이건 200틱만 차 캡처를 떠서 그렇고요. 예, 200틱으로 보시면 이건 점심때 좀 장중반에 끌짝거리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 무너집니다. 이 장관 돌파했다가 무너지고요. 가다 구름 하단 가기 전에 걸리고요. 이 타고 여기서 돌파가 나옵니다. 예, 요 일목이 시간마디고 급락하다가 돌파고요. 녹화를 1시간 반이나 무려 했는데 너무 좀 긴 감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그 선물 이렇게 장중에 메시지를 보내드린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도 이 틱 차트는 같이 그냥 300틱 정도 하나 그다음 중간중간 제가 캡처를 떠가지고 장중에 쏘아드립니다. 쏘아드리는데 그게 이제 매매하실 때 바쁠 때는 좀 귀찮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항상이 아니라 예, 먼저 매매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그런 연휴에 그런 뒤에 이제 예, 차트로 해설을 좀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300틱, 요거 200틱, 450틱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추세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안 깨죠, 그죠? 우선 매매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치가 그림이 예, 차트가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종목이다. 종목입니다. 요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요거 수도 파이프입니다. 수도 파이프. PVC 파이프입니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예, 시간이나 저항선 돌파나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게 자꾸 보고 눈에 익히시라고. 그다음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 화면 이거 말고 이제 뭐 시스템 신호나 다른 건 캡처를 안 뜨지만 예, 가장 근본이 되는 시세 현재성, 예, 어떤 추세, 그다음 어떤 선, 어떤 시간, 어떤 가격을 가지고 가는지를 보여드리는 주 목적이 이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마치고도 복기를 한 번씩 해보시고 이러면 그림 자꾸 눈에 익혀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긴 시간 녹화를 떴는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